광고 매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의도한 부분이 그 집전화의 어떤 주인공화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집전화가 만약에 정말 어려운 그 위치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일단 가출을 할 거고요. 가출한 다음에 방황을 할 거고, 방황한 다음에 정말 갈 곳이 없으면 해외로 이주까지 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앞과 2,000개 전국 매장 앞에 가출했던 집전화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대본하는 그 컨셉을 잡아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경찰들이 몰려오셔가지고 이거 진짜 집회 신고하는 거냐, 뭐 이런 좀 집회 신고하고 진행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저희의 그 타겟이었던 그 모 전화 회사 앞에서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가서 진행을 했는데 뭐 지나가시는 분이 이게 뭐 좀 새로운 뭐 신규 무슨 노동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저희 아들 못 보셨나요? 파업까지 돌입한 집전화들에게 냉대가 쏟아지자 결국 설 곳이 없어진 집전화들이 밀항까지 결행하게 이르렀다. 이 퍼포먼스는 결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싸길래 라는 반응을 낳았다. 알고 보니 지금까지의 금액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니 1시간에 780원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 그러면 동전을 만들자. 그럼 동전을 만들어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사람이 그럴 거예요. 동전 타고 아니 무슨 780원 동전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입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일단 거리에다 뿌린 거예요. 동전 한 수백 개를 강남역 이런 데 확 뿌린 거야. 그런데 진짜 그날 저녁에 인터넷에 780원 동전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동전이 또 나왔나요?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낯선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격의 차이와 정보를 인식시키기 시작한 마케팅 전략. 게다가 780원짜리 동전은 획기적이고 황당한 이벤트였다. 거기에 동전을 가져오면 공짜로 식빵을 주는 행사까지 진행됐다. 그런데 동전 출시 첫날 한국은행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쪽에서. 한국은행에서 전량 수거 폐기해라.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다가 수억을 써갖고 동전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한테는 되게 아까운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끝까지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보자. 근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행이 가처분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포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9시 뉴스에 난다. 결국 시도만 좋았던 780원 동전이 한국은행의 반발로 물거품이 되고 난 직후 다시 열린 마케팅 전략 회의. 이제는 더 드릴 돈이 없었다. 아이디어를 짜내서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할 상황. 그런데 늘 말이 많으면 배가 고파지는 법. 라면 사주세요. 맞아요, 배고파요. 그냥 이런 식이냐면 좀 먹이면 좀 하세요. 라면 먹고 합시다. 요즘 라면 얼마나죠? 그런데 그때 이거 10만 개 다량 구매하면 단가 싸게 구매할 수 있지 않아요? 라면이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배고픈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생색내면서 대접할 수 있는 싸고 간단한 방법. 라면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장에 좀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현장 중심의 프로모션을 해보자. 라면을 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제 뭐 프로모션 아이템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할 때 또 하나의 보게 되는 요소가 단가인데요. 한 보통 프로모션 아이템들이 이제 뭐 2~3천 원짜리 고가도 있지만은 보통 폰줄을 하면 한 500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500원 정도에서는 어떤 큰 밸류를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사하고 어떤 회사의 다른 정규 상품하고 좀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독자 PB 상품을 만들면 또 단가도 우리도 만족하고 고객에게도 또 한 차원 높은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 라면이 이제 서칭이 되어지고 이름하여 돈 벌 라면. 서민들에게 집전화 가출 사건 이후 또 한 번의 낯설은 마케팅 전략이 되었던 라면 선물 이벤트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돈도 벌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이벤트로 각인되었다. 결국 2006년 5월 런칭한 새로운 집전화 대용 요금제는
8개월 만에 15만 가입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누적 회원 40여만 명, 90%가 신규 가입자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그들의 구매 욕구를 끌어냈던 방법은 낯설게 하기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집전화 가출 광고에서 라면 증정 프로모션까지 아주 신선한 시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 집전화 가출 광고는 입소문 광고와는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나요?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도 선영아 사랑이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이슈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단타에 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연결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만약 거기에 왜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 같은 게 있었다면 더 많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자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그 보편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많이 사용이 되나요? 네, 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뭐 루머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뭐 경험담 스토리텔링, 또 장소 스토리텔링, 기념일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약간 바꾸는 경우는 스토리 트위스팅이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만을 말하는 트루 스토리도 있고요. 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스토리 메이킹이라고도 하고,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저의 수준으로는 좀 어렵고요. 교수님 좀 풀어가지고 어떠한 사례들의 그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 그런 사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경험담 스토리텔링으로는 유한 킴벌리의 여성용품 화이트 경우가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또 루머 스토리텔링 사례는 필립 모리스사의 말보로라고 하는 단위 아시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1800년대 남녀 간의 어떤 비극적인 사랑 그거를 스토리화 시켜서 회사가 널리 알려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말보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말의 앞글자만을 따서 만들어진 게 말보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러한 또 내용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집전화 가출 얘기부터 780원짜리 동전까지 뭐 초기 런칭 당시에 입에 오르내리는 그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했는데 교수님 이러한 그 전략을 전문적으로 지칭하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화제를 일으켜서 시선을 끄는 건데 이런 것을 이슈 마케팅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슈 마케팅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선거 같은 사회적인 관심사가 등장할 때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매체가 정보를 아주 순식간에 유통시키고 아주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인 이슈가 아주 폭발력이 대단해서 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게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외통화 관계된 광고가 또 인구에 널리 회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집전화를 통화할 때 같은 지역 번호 예를 들어서 031이더라도요. 30km가 넘어가면 시외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일산 같은 경우도 시외 통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접하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인데 만약에 문답식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요. 일단 저희가 광고를 한번 내고 중간에 15초 다른 광고 동안에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답을 주는 광고를 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의 문답식 광고가 상당히 반응을 좋게 얻어가지고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분조는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지만 마케팅 전략은 오래된 브랜드 못지않게 아주 자주 변화돼 왔습니다. 공략해야 될 그 주된 대상, 그 타겟층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마케팅이 주춤했던 2006년 하반기가 지나면서 2007년 새로운 마케팅이 시작됐다. 근데 통신사들 우리 요금 상품이나 이런 것 중에 주부를 타겟으로 했던 게 있나? 요즘 주부들은 뭘 좋아할까? 그리고 그들이 요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냥 자연. 타깃이 문제였다. 아줌마들 잘했다. 별로 주부로서 이렇게 보면은 별로 광고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통신사에서 없었던 타깃층. 그러나 그동안의 가입자 분석 결과 타깃은 명확해졌다.
그 가입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주부들이 가입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20, 30대도 많이 했지만 기분존을 알고 있는 주부들한테 주부들이 그 기분존에 대한 그 속성에 1시간에 780원이고 저렴하고 이런 속성들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호감도나 그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먼저 타깃 마케팅의 첫 번째 관문, 주부들의 관심사를 알아야 했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무작위로 뽑은 주부들을 거울방 안으로 모셨다.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주부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어느 누구 하나 아줌마 티를 팍팍 내면서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옆방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편안한 사람들 앞에서 입이 열리는 여자들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주부들한테 좀 뭔가 좀 저희가 잘 모르는 좀 어떤 깊은 얘기들 이런 걸 좀 끌어내려고 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깊은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몰려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남자고 그러니까 수다라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 좀 사사건건한 얘기, 좀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모르는 다른 주부 그리고 저 앞에서 좀 스스럼 없이 깊은 얘기를 잘 못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주부들의 입담 속에 마케팅 전략이 숨어있지 않은가. 이번엔 친한 친구들끼리 모아 다과까지 준비했다. 전화로는 밤에 늦게는 못하니까 이제 쪽지 같은 걸로 어느 날 제 친정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지내니 하는데 이제까지 누구한테도 못했던 말을 언니랑 1시간 반을 통화를 하면서 저희 거의 회사 다니는 것처럼 서로의 정보를 그렇게 교환해요. 둘만 있을 때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4시간 이상의 수다가 계속되면서 직원들은 놀랐다.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저희 언니가 우리는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난 공감 가는데요? 별의별 게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돼. 여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저렇게 하니까 말 잘하긴 말 잘하네. 자기들 장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사이트가 싸니, 어디 가면 좋니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육아나 재테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 아니면은 아이들 성적, 학교 선생님 얘기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뭐 재테크 얘기 같은 거는 뭐 어느 땅이 좋네 야 어디 땅이 갑자기 오른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 그랬다. 주부들의 이야기 속에 뭔가가 숨어 있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말이라는 도구였던 것. 수다는 세상 모든 여자들의 만병통치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다에는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수다의 법칙이 있었다. 스트레스를 풀면서도 매너 있게 즐기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수다 속에 숨어 있었다. 회사는 부정적이었던 수다를 긍정적인 여성의 문화 코드로 만들기 시작했다. 주부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다라는 것들을 어떤 여성의 코드로서 인터넷을 통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 수다는 무엇인가? 삽시간에 주부들은 수다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다. 지금까지 약 10만여 개의 수다에 대한 정의는 직원들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여자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이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남성 입장에서 수다를 되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자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수다는 사실은 그들은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많은 기쁨과 어떤 재테크의 방법이라든가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그런 유익한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나. 주부들의 수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수다에 대한 부정적 국어사전의 의미에 긍정적 의미를 덧붙이자는 이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바로 주부들이 수다를 떠는 입술 서명운동. 그의 뜻을 모은 10만여 명 주부들이 입술을 선사하는 감동을 낳기도 했다.
많은 기업들이 주부들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주부들이 공감을 할 만한 그런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말 그 주부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공감하기 위해서 많은 FGI하고 그 대화를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많이 해보니까 주부들이 정말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정말 수다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에게 수다는 생활의 활력소고 뭐 만병통치약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다에 대한 광고가 진행되면서 회사는 진짜 주부들의 수다 스폰서가 되기로 했다. 매월 수다 파티 신청을 주부들에게 받기 시작한 것이다. 수다 파티를 하겠다고 신청한 주부에게 파티에서 먹을 수 있는 과자와 음료 등 선물을 보내주는 것. 수많은 주부들이 신청을 해왔고 모임을 갖고 수다를 떨면서 친구가 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젠 회사의 주도 없이도 카페가 운영될 정도. 결국 수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 공부를 했던 직원들은 수다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긍정적 효과를 깨닫고 책으로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출시 15개월 동안 이용 고객들의 요금을 분석한 결과 총 사용요금 129억, 그러나 실제 청구된 요금은 51억 원. 주부들은 수다를 떨면서 78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했다. 부정적이었던 통념을 깨고 수다를 떨수록 돈이 되는 요금제로 만들어낸 마케팅 전략. 그 비밀은 타깃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있었다. 네, 그 수다 마케팅 그 시작한 계기가 유선전화 사업자분들과의 마찰 때문에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다 마케팅이 꼭 그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그 기분존을 서비스를 냈을 때 그 유선 사업자가 기존에 이제 집 전화는 다 유선 사업자가 그 영역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분존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니까 유선 사업자들이 좀 그 많이 당황스러워했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통신위에 제소를 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케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이제 다른 마케팅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타겟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다 마케팅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었죠. 그 수다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이제 호응을 얻으셨는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수다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 재밌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요? 실제로 그 한 1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수다의 정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자이다 보니까는 사실 이럴 정도로 수다가 좋은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었는데 뭐 좀 야하긴 하지만 수다는 애무다. 왜요? 왜?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정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아, 그 수다가? 네네. 그리고 또? 뭐 수다는 비누다. 왜요? 많이 하면 거품처럼 많이 나오는데 속마음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밌네요. 예, 만병통치약이다, 윤활유다, 뭐 치료제다, 뭐 마약이다. 그래서 뭐 끊을 수 없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면 금단 현상도 일어난다. 이럴 정도로 좋은 그런 의미들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다는 원래는 그 의미가 좋지 않은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국어원에다가 이런 좋은 의미들을 좀 추가해달라고 청원을 해볼 계획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 이 시간을 그 출연하신 분들이 사실 모르고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질문이 나오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자, 선서. 네, 나는 어떠한 질문에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네. 만약에 이를 어겼을 시에는 조선일보에 대문자가 말하기를 합니다. 네,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전화 인형의 행동이 재미있는데 인형 탈쓴 사람은 직원인가요? 아, 직원은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집전화 인형을 쓰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실 연기를 좀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춤추는 인형이 아니라 그 뭐 가출했으니까 술병도 들고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쓰러져갖고 구걸도 하고 막 이러는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중간에 좀 연기를 잘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으로도 쓰기도 했고요. 또 되게 무거웠어요. 이 인형이. 그래갖고 이제 목에 힘 좋은 좀 등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써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분전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더 전화를 싸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이건 좀 비밀인데 네. 그 알림이라고 해서 그 구역 안에서 전화를 하면 한 번만 그 알림이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외출하실 때가 있으면 전화를 걸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전화를 알림이 지역 안에서 거시고 나가면 계속 돌아다녀도 그 1시간에 780원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이야, 이거 엄청난 건데요, 교수님. 네, 그러네요. 요거 비밀 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까? 너무나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합니다만은 직장에서 괜찮으실까요? 어떻습니까, 부장님?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솔직하게 오늘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역시 또 교수님의 정리가 없으면 이게 또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깨끗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G 기분조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아주 산뜻한 신선한 아이디어의 상품을 개발해서 재미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심을 끌었고요. 또 화제를 일으키게 하는 이슈 마케팅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고객 서비스를 운운을 하는데요. 서비스의 어원은 사람에게 시중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알버트 슈바이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의를 다해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소비자는 반드시 이에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받아본 적이 없어서.